이야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힘이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좋은 기업에 좋은 길을 불어넣어드리는 기업앤기업. 오늘은요, 이야기의 힘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한 연구소를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세상에는 무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곧 삶이 되고 또 역사가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의 힘을 교육 콘텐츠로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교육 콘텐츠 연구소.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서 다양한 스토리 컨텐츠를 기획하고 연수하는 곳입니다. 네, 앞에 보니까 이렇게 그림책이 있는데 교육하는 곳인데 그림책이 있다. 조금은 의아한데요? 그렇죠. 세상에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구소에서는 그림책 스토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이 예전에는 어린이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매체가 돼버렸는데요. 근데 그림책 안에는 긍정의 스토리,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그림책 스토리가 큰 위안이 되게 되거든요. 그림책 속 안에 있는 긍정적인 스토리가 내 안에 왔을 때 나는 세상을 긍정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기업은 스토리텔링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현대인의 마음을 힐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연구소인데요. 즐거운 상상과 창의적인 스토리, 다양한 교육 문화예술 컨텐츠를 개발해 기업 교육, 부모 교육, 교사 교육, 어린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살아가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간들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그림책 스토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여기 그림책을 보시면 이제 슈퍼거북이라는 그림책이죠. 근데 이 그림에 보면 빠르게 살자라고 거북이가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책은 첫 번째 면지서부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이 엄청나게 돋보이죠. 거북이가 정말 금이환영하죠. 목에다가 꽃을 두르고 모두 다 슈퍼 거북을 외치고 다양한 동물들이 모두 거북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원래 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모두 다 슈퍼 거북, 빠른 거북을 원하다 보니까 거북이가 정말 열심히 빠르게 살기로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사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요, 거북이가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원래 느리게 살아야 되는데요. 빠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내 안의 것을 뒤로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너무나 힘든 거죠. 어느 날 거북이 거울을 봤더니 이렇게 폭삭 늙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어른들에게는 나도 내 안에 그러니까 그냥 본연에 태어난 나를 뒤로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 거북이가 이렇게 폭삭 늙어갖고 지치고 힘든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맨 마지막에 거북이는 빠르게 살지 않기로 하고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 볼 때 이 거북이의 스토리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이 교육연구소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특히 그림책 스토리를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세대를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는 소통의 도구인 그림책을 통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의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때 모두 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기업에 가서도요, 서로 요즘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옆에 동료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이 소통에 관련된 그림책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기업 교육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또 직장인들을 위한 셀프 리더십, 창의 교육 이런 것들을 모두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콘텐츠로 부모들에게 자녀 영역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부모의 마음이 먼저 더 행복해질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 교육, 또 예비 부모 교육,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스토리 창작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소에서 새롭게 만든 콘텐츠 하나가 바로 그림책 콘서트라는 건데요. 그림책 콘서트는 그림책의 스토리텔링과 또 음악과 그리고 강연이 하나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예요. 이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을 얻게 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죠. 꼼짝 못하는 우리 엄마. 사자야, 흘리지 말고 먹어야지. 천천히 먹어. 그리고 내일 또 와. 알았지? 딱. 그림책 콘서트, 조금은 생소한 콘서트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콘서트입니다. 그림책, 좋은 그림책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의 도구이거든요.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과 스토리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더해서 현대인들에게 나와 너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요. 또한 예술 세계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콘서트입니다. 그림과 스토리, 강의와 문화예술이 함께 어울려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그림책 콘서트. 직장인과 학부모,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감성 회복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인데요. 매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힐링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힐링을 시켜주실지 궁금해요. 제가 아주 짧고 하지만 아주 명쾌한 그림책을 소개를 할게요. 넌 작아 또는 넌 안 작아 라는 그림책인데요. 자, 앞에 제일 첫 번째 표제지를 보시면 작은 무언가가 민들레꽃을 후 불고 있습니다. 자연을 느끼고 민들레를 느끼고 있는 아이죠. 너 진짜 작다. 나 안 작아. 네가 큰 거지. 다 나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작은 거야 하고 이야기해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각자의 기준에 맞게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더 큰 초록색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또 무언가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더 작고 본인들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타난 거죠. 그러고서는 서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네. 너희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네 하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인데요. 아주 작았던 아이가 이제 커다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크다 작다가 아닌 너 털 진짜 많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프레임으로 나는 털이 적은데 너는 털이 왜 이렇게 많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몸매 갖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조금 날카로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거는 본인 기준이지 우리가 이걸 객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삶의 프레임을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융통성 있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림책이죠. 저도 제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 맞춰서 저도 좀 생각하는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감정 캔들 만들기를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의 색깔을 표현해보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또 치유밴드를 만들어서 상처받은 감정을 긍정적으로 회복하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하기 힘든 아이들에게 말하는 인형을 통해서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림책을 통해서 다양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좀 긍정의 스토리를 담아주고 또 그 긍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육연구소의 목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림책 마루 프로그램을 만나서 마음의 쉼을 얻고 더욱더 행복해지게 되는 긍정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그림책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는 기업.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컨텐츠로 세상을 더욱 긍정적이고 밝게 그려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야기의 힘으로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서 부모 교육, 나아가 교사 교육까지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장선아 대표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다양한 교육 방법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이야기의 힘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죠. 내 안에 긍정 스토리가 가득하다면 나는 긍정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내 안에 부정의 스토리가 가득하다면 나는 세상을 부정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야기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말하는 거, 또 이야기를 듣는 거 모두 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석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야기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기억을 꽉 잡아주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힘을 믿는데요. 우리 학창 시절에 읽었던 마지막 입새에 보면 네. 그 여자 주인공이 창밖에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저희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웃집 화가가 그걸 그려주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저 나뭇잎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데 나도 빨리 병에서 나아서 건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바로 여자 주인공이 만들어낸 스토리 때문이죠. 네. 이 많고 많은 스토리, 많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림책 이야기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림책의 매력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림책이 학습의 도구였는데요. 인쇄술이 더욱더 발달하고 글과 그림의 예술성이 아주 뛰어나지면서 이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림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그림책의 독자층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림책을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우리도 결혼했을 때 남편과 부인이 서로 잘 상호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또 많이 도와줘야 하죠. 글도 그림도 그림책에서는 서로 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면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의 아주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림책에는 글의 서술자와 그림의 서술자가 있거든요. 그림의 서술자대로 따라가면서 작품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글의 서술자를 따라가면서 작품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글의 서술자, 그림의 서술자 이 둘의 서술자를 모두 다 잘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림책을 잘 감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가 되고 있고요. 또 그림책의 그림을 읽는 것 자체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심미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많은 그림책. 네. 이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한 교육 과정이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기업에서는 셀프 리더십이라던가 창의성이라던가 혹은 감성 교육을 위해서 그림책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제가 강의 콘텐츠로 넣고 있고요. 그다음 교사 교육을 통해서는 1일 1스토리 들려주기를 제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맞이해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책 한 편을 감상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 교육을 할 때는 사실은 양육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를 또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챙겨주는 프로그램을 그림책으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림책이기 때문에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 같고 참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요즘에는 그림책을 읽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요. 그림책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성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현장에서는 뜨거운 반응이고요. 또 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림책을 소개하거나 교사 교육을 통해서 소개할 때에도 그림책의 스토리가 내 안에 오는 순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림책을 통한 감성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죠. 1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베테랑 강사로 활약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현장에서 강의하는 게 제가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요. 몇 해 전에는 공대 학생들과 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책의 즐거움이라는 교양 과목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과연 수강생들이 모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학기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감동받았다. 그림책이 정말 더 좋아졌다. 예비 아빠 교육을 미리 받은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주어서 그 강의를 진행한 이후에 예비 아빠의 교육을 그림책을 통해서 진행해야겠다 하는 팁을 얻게 돼서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 현장에서 수강생들 그리고 교육생들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비 부모까지 아주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요. 네, 성장 가능성이 더 돋보여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계획이나 목표도 듣고 싶거든요.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이제 어린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마음을 챙길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소에서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지금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은 바로 그림책 감정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자 해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직접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배워가기도 하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른들이 마음을 챙기고 행복해져서 이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가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에게는 위로를 또 아이들에게는 힘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